그런데 이제 2022년에 2월 10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시대이죠. 이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하는 첫 번째 특징은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야만 했는가? 공격한 게 잘했다 못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항상 만주평화를 얘기하자. 만주평화를 찾겠다. 자, 우리가 뭐 북쪽에서 보면은 만주평원이 있고요. 만주평원에서 열심히 말을 달려서 서쪽으로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쪽으로 달리면 가장 큰 장애물이 대흥안령 산맥이 나옵니다. 대흥안령 산맥 옆으로 뒤를 빠지면요, 몽골 평원으로 발행이 돼요. 몽골 평원에 열심히 말을 달리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가다 보면 또 하나의 큰 산이 하나 나와요. 그게 알타이산입니다. 알타이산 옆으로 빠지면은요, 또 너른 카자크평원이 나옵니다. 카자크평원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또 하나의 거대한 장애물이 나오죠. 그게 우랄산맥이에요. 근데 우랄산맥을 옆으로 통과하거든요. 통과하면은 이제 거기는 폰토스 카스피 평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평원이 나와요. 그럼 그걸 열심히 달리다 보면 또 하나의 산맥이 나와요. 그게 카르파티아 산맥이에요. 카르파티아 산맥 옆으로 빠지는 게 있습니다. 거기로 빠지면 어디가 나오냐? 헝가리 대평원이 나와요. 만주평원에서 헝가리 대평원까지 길이가 7,000km에서 보통 8,000km 얘기합니다. 이게 뚫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폰토스 카스피 평원 있는 쪽, 카자크평원 있는 쪽으로 있는 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예요. 러시아가 몽골의 지배를 몇 년 받은 줄 아세요? 러시아가 1240년부터 1480년까지 240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확한 역사 기록은 아니지만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러시아 사람들의 얼굴을 한꺼풀 베끼면 몽고가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그렇게 당했겠어요? 지형 장애물이 없어요. 우리는 서울 경복궁에 보시면 경복궁을 침략하려면 건너올 게 많아요. 한강 건너야 되죠. 한강 건너기 전에 관악산 넘어야죠. 관악산 넘어서 한강 건너죠. 한강 건너면 처음으로 부딪히는 게 뭡니까? 남산이잖아요. 남산 건너야 돼. 남산 건너면 청계천 있죠. 청계천 지나야지 경복궁 들어오잖아요. 네. 천혜의 요새가 있어서 우리는 이게 넓은 평원이었기 때문에 넓은 평원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중앙아시아 이런 데 가면은요, 모스크가 예배를 하라고 부르는 것도 되지만 모스크가 망입니다. 망루예요. 넓은 평원에서 멀리서 그 생각은 없어요. 저는 이 중동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생각 내가 중동에 사는데 와, 적군이 저기서 엄청난 말바꿈을 하고 오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있다면 얼마나 심장이 뛰겠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 러시아는 장애물이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먹히면 러시아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스탈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정할 때 우크라이나 국경 앞에 지나는 게 이제 카르파티아 산맥이거든요. 우크라이나 국경을 앞으로 뺀 거예요. 산 앞으로. 그러니까 소련이 두 개의 방해망을 만듭니다. 첫 번째 1차 저지선이 동유럽 소련 위성 국가예요.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뚫리면 소련 뚫려요. 그러면 왜 소련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죠? 아니, 과도한 거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소련을 침공한, 그러니까 모스크바를 침공한 나폴레옹 침공했죠? 그렇죠? 네, 나폴레옹은 프랑스잖아요. 히틀러 침공했죠? 독일이죠? 두 번의 큰 난리를 서유럽에서 와서 겪었어요, 모스크바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유태인 600만 학살을 얘기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소련 사람들이 독일 침략에 전후회가 죽은 사람 1000만이 넘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서방의 움직임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냉전이 끝난 다음에도 미국과 약속이 뭐냐면 미국이 더 이상 나토를 동진하지 않는다. 그 차이는 아시죠? EU와 나토는 다릅니다. EU는 경제협력기구이고요. 나토는 군사협력기구예요. 그래서 불문율의 신사율이
더 이상 미국이 나토를 동진하지 않는다는 건데 미국이 동진을 했죠. 그래서 미어샤이머 교수는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은 언제냐? 2008년 4월이다. 2008년 4월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당시 독일과 프랑스가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미국이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환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진정 전쟁의 시작이다. 미국이 약속을 어겼고 러시아는 이제 예전에 프랑스, 독일 이어서 미국이 러시아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사적인 경험상 그리고 2021년에는 또 그러지 않았느냐.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예요. 나토 가입 포기해라. 네. 사실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에 전쟁을 시작하면서 3월 달에 젤렌스키한테 평화협정을 맺자고 그랬는데 젤렌스키가 받으려다가 안 받은 게 미국과 영국이 막았습니다. 받지 말아라. 해볼 만하다. 이길 수 있다. 다 아시다시피 그때 마치 러시아가 패배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이러한 미국 정책의 가장 비판적인 미국의 학자 존 미어샤이머 미국의 석학인데 이 사람이 하도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러시아 정책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니까 미국의 뉴스 언론에서는 안 다뤄주는데 이분 굉장히 뛰어난 학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분이 그런 말이에요. 자, 미국의 목표는 뭐냐? 미국은 중국 공세를 하는 게 국가 목표인데 그러면 냉전 시대에 소련을 잡기 위해서 중국을 미국 편에 두는 정책을 했는데 이제는 중국을 잡으려면 러시아를 미국 편에 둬야 되는데 왜 러시아를 찔끔찔끔 건드려서 이 난리를 치느냐? 사실은 중국이 미국과 싸움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못하거든요. 중국은 에너지 작업 자족이 안 되고요. 식량 작업 자족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에너지와 식량 작업 자족이 되는 강대국은 미국과 러시아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중국 편에 들어서서 유사시에 식량과 에너지를 작업 자족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 뭐하냐? 도대체 뭐하냐? 왜 중국과 러시아를 끼어놔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둘을 붙여놓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여기 그냥 지금 엉망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재밌는 말을 합니다. 내가 아는 나의 조국 미국은 전쟁을 져도 깨끗하게 졌다고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긴다. 그럼 우리가 졌다. 러시아하고 잘 지내보자. 이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를 괴롭히려고 별짓을 다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언제 졌냐? 중국은 언제 졌냐? 네. 미국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중국 잡는 거라고 해놓는데 그거를 안 하고 언제까지 러시아하고 이게 난리를 칠 것이냐? 그러면서 현 바이든 행정부의 대러시아 정책, 대중국 정책에 초점을 잃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왜 이 전쟁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예, 바로 러시아는 서방에 대한 피의식이 있어요. 예. 이게 절대 제가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걸 잘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저것도 러시아 편이다, 저 빨갱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상황만 전달한 거예요. 전달하는데 우리나라는 상황을 전달해도 그걸 그지안으로 또 해석을 해. 박현도 쟤 또 빨갱이스럽다. 쟤는 러시아 편에다 그 반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가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튼 지정하게 됐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러시아가 전쟁을 마치면은 러시아가 싸움을 중단하면 전쟁은 끝나지만 우크라이나가 싸움을 중단하면 우크라이나는 끝난다. 이게 이제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의 얘기면서 계속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도와주는 건데 미국도 대놓고는 못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핵을 가진 나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찐 보수들 있잖아요. 찐 보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 그만둬라.
왜 러시아 건드리냐? 유럽한테 특히 그랬는데 유럽 니네들 싸우고 싶으면 니네들이 싸워라. 왜 미국을 건드리느냐? 왜 우리 미국민이 결정한 전쟁이 아니라 유럽 니네 이득에 맞춰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싸워야 되냐? 러시아는 핵을 가진 나라다. 왜 우리 미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전쟁은 니네 유럽이 우리를 미국을 끌고 가가지고 핵이 있는 러시아하고 우리 미국이 싸우게 하느냐? 이거 우리가 원하는 전쟁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찐 보수들은요, 유럽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택해라.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집어넣을래? 그러면 우리 미국은 나가야 된다. 네가 우리 미국이 나토에 남아있기를 원하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집어넣고 싶으면 미국을 포기해라. 이게 찐 보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라인에 들어가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